안녕하세요. 최경희의 잠들지 않는 책방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하루하나씩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 메시지 사이토 이토리 씨의 책인데요. 부제는 당신 곁에는 이미 행운이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사이토 이토리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이토 이토리 씨는 화장품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긴자마루칸과 일본 한방연구소 창업자이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 연속 납세액 베스트 10이라는 일본 신기록을 수립했는데 납세액이 전부 사업 소득이어서 이색적인 존재로 주목받았다. 누계 납세액 또한 2004년까지 합계 173억 원을 달성해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겼다.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지만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언론에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린다. 즐거운 마음가짐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을 다수 출판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러 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프롤로그부터 읽어볼게요.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당신,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나는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나는 왜 운이 없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1년 뒤에 지금을 돌아보면 확실히 좋아졌다 라고 느낄 거예요. 쉿,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눈에는 잘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훌륭한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나날을 기대해 주세요. 운이 좋은 제가 단언합니다. 당신 곁에는 이미 행운이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을 베풀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습니다. 또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단 악행의 대가는 천벌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아직은 제 단언이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신이 응징을 내릴 리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신의 사랑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좋아진다 라는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요. 수많은 책 중에서 저의 책을 집어든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천상천하에 이름이 울려 퍼지는 최강의 운을 가졌거든요. 운이 좋은 사람 사이토 이토리가 보장하니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분명 좋아질 것입니다.
사이토 이토리.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토 이토리입니다. 이제부터 믿기지 않을 만큼 삶이 좋아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확인해보니 저조차 믿기지 않더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 말을 실천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삶이 좋아집니다. 저를 믿고 이 책을 고른 당신을 위해 성공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믿기지 않을 만큼 삶이 좋아지는 이야기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일이기에 일어난 것이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죠.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날 일이라서 일어난 것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이 꼭 그 원인은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부정적인 말 등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이런 말과 행동이 쌓이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저금하면 어느 순간 목돈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쌓이면 폭발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선행을 계속 베풀다 보면 훗날 자신에게 득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악행을 일삼으면 훗날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일은 당신에 의해 일어난다. 힘든 일이 발생한 것은 마음이 흐트러진 증거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흐트러져 자신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한층 더 좋지 않은 일을 끌어당기고 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석과도 같아서 마음먹은 그대로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긍정 주문을 외워보세요.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4회. 나는 운이 좋다 9회. 이 주문을 외우면 힘든 일이 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 애써 모은 비상금을 잃어버렸을 때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4회 말하고 나는 운이 좋다 라고 9회 말해보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도, 욕을 먹었을 때도, 마음 아픈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4회, 나는 운이 좋다 라고 9회 말해보세요. 그러면 힘든 일이 사라질 거예요.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좋은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건강해지는 비결이며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방법입니다. 긍정 주문을 외우면 인생이 바뀐다. 이 정도로 끝나서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말함으로써 좋은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 예의. 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삶이 좋아지는가? 몸이 아프다면 예의 바르게 지내보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신기하게도 컨디션이 좋아질 거예요. 해외 상류층 사람들은 틈만 나면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파티에 가면 젊어지고 건강해지며 예뻐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파티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방금 전까지 싸우고 있던 부부도 파티를 열면 사이 좋은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속사정을 알면서도 웃으며 좋은 가정이네요, 이상적인 부부예요 와 같은 말을 하죠. 파티에서는 웃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쁘시네요. 모자가 참 잘 어울려요 와 같이 입에 발린 말, 즉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해 보이도록 연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예의 바르게 지내다 보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미국 상류층 사람들은 틈만 나면 파티를 열어서 손님에게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류층 사람들이 상류층으로 머물 수 있는 이유는 행복해 보이는 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복해 보이도록 연기하면 정말 행복해진다. 행복한 척하는 연기야말로 행복해지기 위한 한 방법이다. 마음. 생각한 것을 그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행복해 보이도록 연기하라니 단지 형식적일 뿐이라고요?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부터 갖춘다 라고 하잖아요. 행복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자신의 마음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충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해서는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하는 상대방의 말이 듣기 싫어도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그대로 시끄럽다 라고 말했다가는 큰일이잖아요. 또한 마음속으로 생각한 대로 못생겼다 같은 말을 했다가 상대는 상처를 받을 거예요. 생각한 것을 그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너무 충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이성, 양심, 지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수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예의라는 지혜에 따라 지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의 바르기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식사할 때 감사 인사하기 등 일상에서 소소하게 겪을 만한 작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선행이 쌓이면 삶이 아주 좋아진답니다. 이성.
양심, 지혜를 따라야 인생이 좋아진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같은 작은 선행을 쌓자.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좋아진다. 시간이 지나면 경치도 사람도 변합니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제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흐름이 우주에는 이미 있습니다. 당신도 분명 좋아질 것입니다. 모두 좋아집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류의 신호이다.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점차 능숙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빨라지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점점 힘들어진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반드시 점점 편해지고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자신에게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아는 우주 섭리에 따르면 그 반대입니다. 계산대로 돌아갑니다.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즉,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은 계산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사격 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경기자들은 바람의 영향을 계산해 넣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계산하지 않고 바람 때문에 맞지 않았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바람은 당연히 붑니다. 바람의 영향을 계산해서 예측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자신에게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 불타올라 의기양양 일을 시작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이 잘못되었거나 자신에게 어떠한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계산대로 돌아가고 점차 편해지기 마련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이다. 성공에 고생은 필요 없다.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이상하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자신의 오류를 깨닫게 하는 마법의 말입니다. 오류를 무시하고 더 열심히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일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면 큰일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우선 멈춰보세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에 사로잡혀서 좀처럼 멈추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공하는데 고생이 필요 없냐고요? 물론입니다. 성공을 이룬 자는 모두 고생을 극복해 왔다고 생각하나요? 사람이 성공으로 향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들떠서 고생 따위는 느끼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고생담은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가령 그들이 새벽 2시까지 일했다 같은 말을 했을 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일이 좋아서 스스로 선택했고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분이 좋아서 일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다 보니 새벽 2시가 된 것입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일했다라는 말은 사실 배를 채우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더 짜릿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집중하고 있을 때는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잘 먹어야 좋지만요. 너무 신나서 무아지경으로 노는 아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들은 신나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밥을 굶어가며 일했을 거예요. 그것이 고생담으로 바뀌어 전해졌을 뿐입니다. 사실 정말로 고생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을 안쓰럽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일하는 시간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하고 싶은 법입니다. 그들에게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나날 그 자체가 최고인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일을 그만하게 되는 상황만큼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생 끝에 성공이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즐기고 기뻐하면서 해내다 보니 성공한 것입니다. 고생 끝에 성공은 없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잘못. 가장 큰 잘못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이나 인생은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힘든 일이 있거나 불쾌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선 멈춰야 합니다. 그 힘든 마음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멈춰주세요. 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답을 3이라고 쓰면 틀렸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틀린 걸 알았으니 다음부터 3이라고 쓰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방향을 수정하는 비결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 오류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4든 5든 우선 3이 아닌 것을 해보세요. 그렇게 무작정 행동하다 보면 정답이 2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저지른 잘못은 2번 다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가장 큰 잘못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마세요. 5가 되고 6이 되면 더욱 불쾌해집니다. 불쾌함은
우리 안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잘못 들어서면 답답함이나 짜증 같은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서 방향을 수정하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니 신호가 오면 우선 멈춰 보세요.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고 다른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선 멈춰라.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일단 멈춰서 다른 것을 해본다. 행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당신은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구라는 별은 행동의 별입니다.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도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동의 별에서는 행동하지 않으면 빵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발을 내디뎌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부터 고쳐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운을 믿으세요. 딱히 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는 운이 좋다 라는 말을 하루에 적어도 10회씩 말하면 좋습니다. 꼭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리내어 말한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온몸의 감각이 자극되어 나는 운이 좋다 라는 생각이 뇌에 새겨진다고 뇌과학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는 운이 좋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진심으로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표정이나 행동으로 드러나 운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유쾌합니다. 기분이 상쾌하죠. 여러분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운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루에 10회씩 나는 운이 좋다라고 말하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제가 하는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제 말을 믿는다고 대단한 행운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꿈과 같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생을 마칠 때면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성장. 사람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인간의 영혼은 영원 불멸합니다. 몇 번을 죽어도 사람의 영혼은 다시 태어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희로애락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인간은 마음의 밭을 갈고 조금씩 지혜를 넓히면서
한층 더 풍성해집니다. 경험은 풍요를 낳는 부모인 셈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경험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납니다. 영혼의 성장이란 남을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영혼의 성장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영혼의 성장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완벽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게임을 자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1등이 되려고 마음먹은 시점에서 그 사람의 예전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성장입니다. 지금의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것이 영혼의 성장이다.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하기 위해 태어난다. 운세.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운세를 나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저마다 훌륭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완벽이란 없습니다. 무심코 남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할 때도 있죠. 험담은 운세를 나쁘게 만듭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운세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계속 같은 행동을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에게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저는 강요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유흥업소에 가는 것은 나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업소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즐기는 것이고 또 그곳이 직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거나 참견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망은 눈이 성긴 것 같지만 아기는 빠짐없이 걸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두 보고 있으니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령 클래식 음악은 좋아하지만 트로트는 좋지 않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트로트를 듣는 사람 중에 질이 나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질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클래식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이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에 가든 어디에 돈을 쓰든 자기가 번 돈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사랑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면서까지 진상이라는 말을 듣는 건 너무 불쌍하니까요. 남이 좋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운세가 좋아지지 않는다. 나쁜 점을 지적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다. 영혼의 성장 과정.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앞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영혼의 여정,
영혼의 성장 단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피라미드의 1단계는 나도 싫고 다른 사람도 싫다와 같이 자신도 남도 인정하지 않는, 즉 세상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은 천하다.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은 멋있지만 나는 보잘것없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3단계, 영혼의 여정의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도달하면 나도 다른 사람도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영혼의 성장 과정을 상상하기 쉽도록 단계별 피라미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늦게 영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을 자신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도 나도 서로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야말로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것이 영혼의 성장이다. 너도 나도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루 하나씩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 메시지를 읽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